안녕하세요, 지호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제 이름은 김지효라고 하고요. 현재 베를린에서 리머지라고 하는 앱 리타게팅 회사에서 전략 파트너십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연락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프랑스에서 이제 석사까지 하신 분이 독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는데, 더 놀랐던 거는 지호님께서 독일어를 못하는데 독일에 가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독일어도 못하는데 독일로 이직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학사랑 석사를 모두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석사를 하던 시기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아트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직책을 이제 맡게 되었어요. 음, 그때 이제 저의 테리토리 커버가 이제 동유럽, 중유럽, 그러니까 독일이 들어간 테리토리 커버였고, 항상 이제 출장을 다닐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으로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다 모두 이제 일상 언어가 영어시고 독일어를 하는 분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베를린에 출장을 다니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분들이 베를린에 있는 테크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출장 가는 기회를 통해서 틈틈이 그분들과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커넥트를 하고 연락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베를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인맥을 늘렸고 또 그 중간에서 독일어를 하지 않아도 특히 이제 세일즈나 비즈뎁이나 아니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요하지 않는 직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독일어를 못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도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쪽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독일 내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채워질 수 있는 분야잖아요. 충분히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국어를 잘하고 자국 국민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어떻게 지효님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지 외국인으로서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저에게 조금만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일단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그 업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계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 업계 내에서 내가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일단 앉아가지고 준비 과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럼 그거에 관련된 업계가 무엇인지, 그 업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에서 일할 때는 아무래도 프로덕트 자체가 일단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상권에 파는 그 유통 구조잖아요. 그 음,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라든지 시스템을 잘 아는 세일즈나 뭐 비즈니스나 마케팅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덕트가 피지컬 프로덕트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음, 일단 지역 상권이 필요가 없고 글로벌리제이션을 일단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일단 공부를 했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경우에는 내가 이 로컬에 있는 뭐 독일인이나 아니면 프랑스인들에 비해서 내가 승산이 있겠구나. 왜냐면 일단 나는 다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았고 언어도 프랑스어, 뭐 한국어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을 타겟을 하고 있다면 나 같은 인재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고 테크 업계를 이제 노린 거죠. 두 번째는 일단 네트워킹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에 출장을 가면서 네트워킹을 굉장히 틈틈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적극적인 네트워킹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었던 게,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업계에 있질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장을 만약에 베를린에 가게 되면 그 전부터 링크드인에서 그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뽑고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또 뽑아서 계속 연락을 돌렸어요. 나랑 뭐 커피 한잔 할래? 내가 그 베를린이 너무 궁금하고 너희 회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나랑 커피 한잔 해줄 수 있겠니? 너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 어필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점이 약간 보수적인 파리지앵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는 첫 인상을 갖게 됐었어요. 되게 그래 나 런치 있는데 나랑 런치하자. 나랑 커피 나 4시에 나올 수 있는 대로 커피 한잔 하자. 오피스로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셔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 그쪽에 관심 있으면은 나 그 사람 알아 해서 또 커넥트 해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스파이더 웹처럼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업계가 아무래도 이제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 커넥트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덕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독일에 살지도 않고 프랑스에 살면서 또 이 업계에 일하지도 않지만 그 업계의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들을 이제 추려서 그 독일에 있는 회사들을 추려서 어플라이를 할 때도 나 사실 그 사람한테 너희 회사 많이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준비, 네트워킹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이거 제가 정말 수많은 강의와 그 영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강조했던 부분인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정말 네트워킹 중요하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업계라든지 회사,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세요. 근데 이제 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 사람을 나를 모르잖아요, 일단. 이 사람은 나를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무슨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실 약간 링크드인으로 커넥하는 거니까 나한테 해가 될 것도 아니고 내 진짜 일생활에 해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최악의 상황이 별게 아니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 겁의 레이어를 한번 이제 걷어보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또 이 준비,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이랑 어쨌거나 한 10명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한 2명한테 메시지 답변이 왔으면은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요새는 인터넷에서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링크드인도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킹을 할 때 절대로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길게 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익스포즈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궁금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약간 짧게 끊는 편인데 결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의 호감을 늘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킹 자체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약간 퍼소나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이 사람이 태어난 도시, 나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일, 회사, 그리고 학교까지 모든 걸 이제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약간 상상을 해서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데 최대한 네트워킹을 할 때는 내 얘기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도 그 사람이 약간 낚아챌 것 같은 관심이 있을 만한 질문을 일단 던지고 질문을 하되 내가 대답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얼마나 인터내셔널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너 혹시 뭐 교환 학생 같은 거 했었니? 너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교환 학생 했니? 아니면 그게 링크드인에 나와 있으면 뭐 뉴욕대에서 교환 학생 한 거 같은데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두고 사실 나도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나 말 잘해. 어디 나가서 나 어떤 사람이랑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자동적으로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이질 않아서 준비를 많이 한다는 편이라는 거. 뭐 약간 스토킹이라면서 약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금 하고 계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장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관련된 질문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신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대해서 조언 주세요. 내 상황은 이런데 A, B, C, D인데 나에게 맞는 조언을 주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그건 자기 포커스잖아. 이 사람 자기 포커스에 대한 거잖아요.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언을 어떻게 주겠어요. 이 사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이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나요? 그 전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자기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대화로 풀어내는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그 스킬인데 그걸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인터뷰 기회를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직접 어떻게 인터뷰에서 풀어내셨는지 저와 이제 한번 영어로 마크업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네.